네, 반갑습니다. 건설노조 교육선정국장인 김준태입니다. 제가 그 현업에 계신 분들 사이에서 좀 있기가 좀 민망스러울 정도로 공방이 되고 있는데요. 저는 일단 뭐 사실 이 관련 법안에 대한 뭐 찬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 이제 건설노조가 지난 정부에서 입었던 그런 이제 피해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좀 중심으로 좀 다른 시각으로 또 좀 봐주실 부분이 있다라는 좀 지점에 대해서 좀 사례를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좀 오게 됐습니다. 제가 사실 그 5월에 이제 세움 출범 세미나 할 때 했던 발언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좀 앉아 있는 것 같아서 네, 좀 상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지금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 중에 이제 주된 쟁점이 이제 권력자나 공직자들에 대한 이제 명예훼손 여부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뭐 당연히 적용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 생각은 합니다. 근데 다만 이 문제에 대한 찬반 혹은 뭐 다 관련 뭐 쟁점들 때문에 반대로 일반 시민들의 권리가 뭐 축소되거나 잊혀져서는 안 된다라는 좀 그런 내용으로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. 이제 건설노조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난 윤석열 정부 2023년 때부터 이제 건폭몰이라는 그 시점에 있어서 언론에 있어서 이제 대단히 많이 좀 두드려 맞았다라는 표현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실 건설노조가 그렇게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전에도 그랬지만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사실 건설노조라는 집단은 그 언론계에서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았던 노동조합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건설노조가 어떤 활동을 하던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고 간간히 이제 건설노조에 대한 잘못된 보도가 있었어도 저희는 뭐 특수하게 특별히 뭐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한다든지 정정보도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좀 상당히 소극적으로 했습니다. 왜냐하면 언론중재위원회 관련해서 저희가 몇 번 이렇게 시도를 해봤지만 그것에 따르는 기관과 수고에 비해서 저희가 회복할 수 있는 명예는 상당히 작다라는 좀 실익이 없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특별히 저희 노조에 대한 악의적 기사에도 뭐 그다지 반응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뭐 반박 성명을 낸다든지 아니면 좀 저희와 좀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언론사 여러분께 좀 이렇게 좀 호소를 해서 다른 반박 보도를 낸다든지 그냥 이런 식으로만 활동을 해왔습니다. 근데 이제 건폭몰이를 시작함에 있어서 좀 상황이 좀 많이 좀 다르게 흘러갔던 적이 있었죠. 그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양해동 열사와 관련된 조선일보의 보도 그리고 그 유서 대필과 관련된 월간조선의 보도 사례인데요. 그 당시에 있어서 건설노조가 체감하기에 권력은 누구였냐 한다면 저희에게 있어서 언론이 권력자였습니다. 그 노동인권 저널리즘 센터에서 많이 분석을 해주셨었는데 그 타워크레인 원래비와 관련된 보도가 그 이제 당시 뭐 원희룡 장관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서 엄청나게 많은 보도가 쏟아졌죠. 마치 이제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건설 현장에서 이 원래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갈취해 가고 있다라는 보도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. 근데 마침 그 시점에 광주 고법에서 타워크레인 원래비는 임금의 성격으로 봐야 한다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 나온 판단에 대한 보도는 전체 보도, 그러니까 원래비와 관련된 전체 보도에 비해서 단 1%에 불과한 이제 그런 비중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노동인권 저널리즘 센터의 이제 그 분석도 있었고요. 그렇다면 이제 건설노조에 대해서 언론에 대한 이제 명예훼손, 양해동 열사의 보도에 대한 이런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였죠. 저희는 그 당시에도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바로 경찰에 고소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. 그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느냐?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대해서 저희가 뭐 그다지 이제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점도 있었지만 당시 이제 건설노조가
장내투쟁 기간이었기 때문에 조선일보에 대해서 고소하는 그런 이슈를 좀 만들기 위함도 있었고, 그 시점에서 이걸 좀 차단해야 된다라는 시점에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이죠. 저희는 근데 조선일보에 대해서 사실 오보라는 표현이 어떻게 활용을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야 될지 모르겠는데, 저희는 그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서 오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이것은 악의적이고 명백한 의도를 가진 혐오 보도이지 이걸 오보라고 봐야 될 것이냐라는 좀 지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이 혐오 보도에 대해서 이제 소를 이제 제기한 원고가 이제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, 현업에 계신 분들께서는. 근데 이 양해동 열사의 이 보도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고소를 한 게 원고 당사자의 입장으로서 이제 피고인인 언론, 그리고 그 담당 기자죠. 그 기자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나 궁금했던 지점들이 뭐냐면,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았는데요. 어떤 적법한 취재 과정이 있었고, 어떤 취재 활동을 했고, 이런 것들을 언론사와 그 기자가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. 왜냐하면은 저희 경찰 조사 과정이 좀 진행이 됐음에도 해당 조선일보, 지금은 조선일보를 떠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. 해당 조선일보 기자는 취재 활동을 했다라는 그 진술만 할 뿐이지, 구체적으로 어떤 취재 활동을 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기사가 나갔는지에 대해서 저희 노조나 그 유족들에게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, 저희는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, 그래서 경찰이 이제 이것을 이제 무혐의 처리를 애초에 했습니다. 지난 몇 달 전에. 근데 이제 저희가 무혐의 처리된 그 결과를 받아보고서 좀 약간 좀 실망했던 부분이랄까요? 경찰조차도 이 조선일보와 해당 담당 기자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했냐 하면은, 허위 사실이 아니고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무혐의 처리하겠다라고 왔고,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즉시 좀 재수사를 좀 청구를 했던 과정이 있는데, 물론 이제 언론 현업에 계신 분들은 이 취재원을 보호해야 되는 입장이 있고, 취재원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확보했는지를 이렇게 낱낱하게 좀 밝힐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은 합니다만,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충돌되는 지점이 좀 있지 않은가, 저희의 사례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.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시 소를 제기할 때도 언론사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자 개인에 대한 고소도 진행을 했던 것이고요. 근데 이 기자 개인에 대해서 이 명예훼손을 건에 대해서 고소 고발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첨예하게 좀 갈리시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걸로 보입니다만, 어쨌든 저희는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, 왜 그랬냐면 이제 소를 제기한 당사자들로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과정이 좀 있었다라는 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유서대필 보도를 했던 월간조선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. 이 경찰 조사 결과에는 이렇게 나옵니다. 수습 기자이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무혐의다라고 이렇게 경찰이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. 저희로서는 약간 좀 너무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. 그렇다면 데스크의 존재는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인데, 이 데스크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뚜렷하게 언급이 없습니다. 이 언론사가 그러니까 이런 혐오 보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서 어떻게 보도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명백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 아니냐, 이런 혐오 보도 사례에서 봤을 때 라는 것인 거고요. 그렇기 때문에 저기 기자 개인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의 소송도 일부 필요할 수 있지 않냐, 이 피해 당사자인 입장으로서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근데 저희가 마지막으로 좀 제가 짧게 언급을 드리자면,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언론은 중립적일 수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그 이해관계도 있고, 언론사 각각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.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간 노조에서도 부정적인 나오는
보도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러려니 이해하려 하는 편이었어요. 그 양해동 열사 보도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저희가 그 장례식장에도 조선일보 기자가 찾아왔었습니다. 제가 직접 만났는데 제가 정말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. 그 보도 문신 방조에 대한 보도가 나오기 직전이었는데 제가 정중하게 사과드렸습니다. 취재에 응할 수 없다. 대신 이제 밖에 이제 장례식장 내부로 진입하지 않는 선에서 취재 활동에 대해서는 제가 막을 권리가 없으니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막진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런 보도가 나왔던 겁니다. 그때부터 제가 좀 약간의 이 노조에 대한 혐오 보도를 하는 입장에 대한 이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던 지점도 있는데 그래서 이 지난 건폭에 대한 그리고 양해동 열사에 대한 보도가 그를 이제 넘어선 이제 혐오 보도로 자꾸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징벌적 손배제와 관련해서 이런 지금 시점이 있다. 그리고 일반 시민 그리고 꼭 노조가 아니더라도 이 조직된 뭐 노조라든지 이런 시민단체가 아니더라도 일반 시민도 이런 피해를 입을 수 있다. 그래서 그런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 언론사도 권력이 될 수 있다라는 좀 시점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으로라도 좀 한 가지 좀 유념을 좀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시점도 있다라는 좀 생각을 좀 같이 좀 해주십사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좀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